안녕하십니까. 9주차 연애 실무 강의 진행합니다. 9주차 강의 내용은 연애 의전인데요. 예, 그러면 학습 목차 확인하고 학습 목표까지 설정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를 보게 되면 교재 7장 1절에 해당이 되고요. 1강의 주제는 행사와 의전입니다. 즉, 행사와 의전에 관련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학습 목표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이제 자리와 예우, 그 다음에 3강은 호텔 연애 공식 만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강의 강의 내용은 다소 좀 짧고 그래서 25분 내에 끝날 수 있어서 2강의 내용을 일부 좀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와 의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첫째, 행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행사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그 행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의전, 영어로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VIP 분들을 이제 그 모시는 이런 그 예를 갖춰서 하는 이런 그 행위 자체를 의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전을 하게 되면 주체와 주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더불어 협찬과 후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 연회에 있어서요, VIP 행사장 무대의 좌석 배열과 식사하는 식탁에서의 그 좌석 배열에 관한 의전은요, 매우 중요한데요. 주최 고객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연예 담당자, 연예 기획자는요, 의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요, 본 장에서는 의전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와 함께 호텔 연예 의전에 대해서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전은요, 결국은 행사에, 행사에 적용되는 예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행사에 대한 정의를 또 개념을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요, 행사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 또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택이라고 하는 그 의전관, 평생을 제 의전관으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분의 그 행사와 의전이라는 책에 의하면요. 행사란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그리고 그 모임은요,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행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행사의 주최자와 참석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거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익을요, 정부와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행사는 정부 행사와 민간 행사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행사는 대체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민간 행사는 통상적으로 특정 집단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최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는요, 행사의 성격, 그 다음에 행사의 주체와 주관,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고, 행사를 성질별로 나눠 보게 되면 의식 행사, 공연 행사, 전시 행사, 체육 행사, 각종 연회와 각종 회의 및 기타 행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식 행사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의식 행사를 보겠습니다. 의식 행사는 특별히 경사스러운 일을 경축하거나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
또는 외교사절 등 손님을 영접, 환송하는 행사 등 특별히 의식과 절차를 갖추는 행사의 의의를 높이는 행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현재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사 때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기념사가 있으시죠. 이런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의식 행사라고 합니다. 의식 행사 또는 이제 관공서에서 무슨 원자력의 날 또는 뭐 어린이날 이렇게 그 행사의 의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를 의식 행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연 행사인데요. 이 주로 이제 문화 예술 행사가 대부분이고 이 행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연물을 연출하는 행사입니다. 대표적인 음악회, 영화제, 연극제, 무용 발표회, 각종 쇼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이제 다음은 이제 전시 행사인데요. 역사적 기록물 또는 예술 작품 또는 자연 산물 및 공업 생산품 등의 전시 등과 같이 과거의 발자취는요, 물론 현재의 정신적 창조 활동의 결과 및 물질적 생산 활동의 그 결과물들과 미래에 예상되는 인류 생활의 모습 등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말합니다. 우리 말하는 이제 박람회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여기 전시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체육 행사인데요.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 축제로 월드컵, 올림픽, 동계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등등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종 연회인데요. 식사를 하는 조찬이나 오찬, 만찬 행사가 있고요.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들면서 환담에 중점을 둔 립세션이 있고, 이 립세션은 의식 행사의 후반부에 본 행사의 부대 행사로서 행하게 됩니다. 다음 각종 회의인데요. 발표회, 토론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등과 같은 정책 학술 회의와 전국 예를 들면 농촌 후계자 대표 회의와 같은 의식 행사성 회의가 있고요. 그 외에 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업무 협조를 위한 단순한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구분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또 말씀드리자면 기타 행사로는요 이제 축제 행사, 퍼레이드 등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예 행사는요 의식 행사를 그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 행사를 하고 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는 또 연회를 같이 수반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체육 행사도 의식이 있고 모든 행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요 딱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게 되면 하나나 둘, 많으면 세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행사에는요 뒤따르는 것이 바로 그 의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전은 이제 그 의식이 있는 절차에 예를 갖추는 것이 이제 의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호텔 연회장 의전 행사에는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빈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 대사관이나 각국의 정상이 주체 또는 주빈이 되어 참석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빈이 호텔의 로비에 도착하여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예는요, 행사장까지 최단으로 도착하는 동선을 또 확보해야겠고, 주빈이 메인에 참석하는 위치 안내 및 착석 보조와 다시 배웅하는 예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청하는 그 절차부터 최종 배웅하는 것까지 예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행 법상 정해진 의전에 관한 사항은요, 국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등이 대통령령으로 현재 정해져 있고, 이 규정에는요,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과 기념일의 일자를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는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군 예식령 정도가 있음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에 관련된 절차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긴 합니다만 의전례에 관련된 부분은요, 의식 절차 방법에 관한 부분은요, 법으로 정하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중국 고서의 예기 공례편에 의하면요, 예는요, 때에 따라 마땅한 바에 쫓고 남의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속에 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전의 원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혹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즉, 의전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전례를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의전례를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최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되는 부신, 예를 들면 주빈이 있죠. 그 주빈과의 그런 관계에서 의전례는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체와 주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주체 기관은요, 행사를 주체, 즉 개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관이라는 말은요, 이 주체와 주관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 주관은 행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주관이 같은 기관일 수도 있고요, 차이가 다른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관보다는 주체가 더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죠. 주체기관은 행사의 기본 계획이나 수립 등 골기에 관한 일을 하며요.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요, 행사를 직접 집행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기관을요, 상급기관, 정부기관 또는 행사를 의뢰한 기관이라고 한다면요, 주관기관은 하급기관이나 공동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 행사를 의뢰받는 기관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의 경우에 건설교통부가 주체가 된다면 주관은요, 시공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회사에서 주체를 한다면요, 주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총무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체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뭐 신제품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뭐 직원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주체 기관이 되겠고요. 담당 부서, 만약에 총무부에서 주관하게 됐다 그러면 총무부서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주체와 주관을 설명하게 되면 꼭 뒤따르는 것이 협찬과 후원이 있는데요. 이 협찬과 후원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협력하여 돕는다 뜻을 갖고 있는 이 협찬은요, 어떤 행사에 금전적인 걸 제공하여 돕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적인 것을 제공하여 돕는 것을 협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행위를 후원이라고 합니다. 후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협찬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현물이나 또는 현금을 가지고 제공하여 돕는 것을 협찬이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뭔가를 도와주는, 금전을 매개를 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후원이라고 합니다. 후원이요. 그래서 협찬과 공식 협찬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 모든 경비를 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픽에서도 보게 되면 공식 협찬사 하게 되면 그 이제 협찬금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제 비딩이라는 거거든요. 비딩.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찬한다 그러고 후원사 하게 되면 후원도 이제 굉장히 뭐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내용 정리한다고 한다면 행사의 사전적 정의, 일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 또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사라는 것은 이제 그 행사 주최자와 참석자의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행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민간 행사와 정부 행사와 민간 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그 행사는 행사의 성격과 그다음에 행사의 주체와 주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도 되긴 합니다만 성질로별로 나눠보게 되면 의식 행사, 공연 행사, 전시 행사, 체육 행사, 각종 연회, 각종 회의 및 기타 행사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호텔 연회장에 대해서 의전은요, 주빈이 이 호텔 로비에 도착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예는요, 행사장까지 최단으로 도착한 동선도 확보해야 되겠고, 주빈이 메인석에 참석하는 위치 안내 및 착석 보조와 다시 배웅하는 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전은 이 법률로, 의식과 절차는 법률로 정하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되죠? 이 의전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이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체 기관과 주관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덧붙여서 협찬과 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강의 내용이 25분을 충족해야 되는데 16분 정도에 이제 맞춰졌네요. 그래서 9주차 2강의 강의 주제의 내용을 좀 다루어서 사실 25분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그 주제와 예우인데 교재 7장 2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리와 예우. 자, 행사와 의전에 의해서 행사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의전의 개념 그리고 의전례에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주체와 주관 그리고 협찬과 후원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2강 내용은 사실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강에 같이 편집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예우인데요. 이에 관한 일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석 배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예우 이 부분에는요, 그 일반 기준 외에도 보게 되면 좌석 배치 기준에 대한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회의 시 좌석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의전 절차의 관행과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주요 인사에 대한 일반 기준 정도로 학습 내용이 요약이 되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사가 생긴 이래로 보게 되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예의 기준은요, 예절할 때 예 있죠. 그 예의 기준은요, 나이가 적은 사람과 나이가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아랫사람과 윗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 존중 관계에서 이에 관한 이제 준거 기준이 있습니다. 준거 기준이요. 일반적으로 의전상의 예우는요, 위 기준과 같은 시간의 선후, 그 다음에 자리의 위치에 관한 개념에 의해 그 방법과 순서가 결정됩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예를 보게 되면요, 재상의 서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리 기준을 할 때 가장 우선이 중앙이 됩니다. 자리를 둘로 나누어 경우를 상대편이 보는 방향으로 보게 되면 좌측이 우선이고요. 즉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우측이 상석이 됩니다. 우측이 상석. 우리나라의 이 자리에 대한 서열은요, 조선시대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서열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제적인 의전
관례가 공통적인 어떠한 그런 그 양식을 따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보게 되면 우측, 우측, 우측이 상속이 되었죠. 이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제 우측을 우선으로 하는 그 양식을 따르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그 올림픽 메달에서 보게 되면 그 금메달리스트와 그 다음에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보게 되면 그 서열이 나와 있죠. 그때 보게 되면 자리 배석을 보게 되면 가운데가 당연히 금메달이고 그 다음에 우측이 어떻게 돼요? 은메달, 좌측이 그 조선시대 재상의 서열을 보게 되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보게 되면 우선이 중앙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그 상석, 그러니까 가운데 좌석에 만약에 영의정이 있다 그러면 서열내어 좌의정이 이제 우선이 되고 우의정이 3순위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개념은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우측의 상석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기록들을 줄 조사를 해보니까 동양에서의 그런 좌석의 상석에 대한 개념은요, 가운데는 동상이 동일합니다만 좌측을 우선시했던 조선의 문화, 동양의 문화와 우측을 상석으로 개념했던 서양의 문화에 어떤 교착되는 상태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운데 다음으로 좌측이 먼저 상석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서구화되고 현대화되면서요, 국제적인 교류가 아무래도 서양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제 그 재상의 서열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영의정이 만약에 회의를 주관하게 되면 좌측으로 이제 우의정이 있고 좌측에 좌의정이 그다음 우측에는 우의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올림픽 메달을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는 때의 우측은 상대방이 이제 서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좌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전의 기준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우측이 상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측의 상석. 상대방이 봤을 때 좌측이죠. 자, 우리가 금메달,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픽 메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을 때 좌측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은메달이 되는 건데 그 금메달 리스트에서 보게 되면 우측이 되는 거죠. 우측이 상석이다. 그러니까 차석이다. 차석. 그리고 세 번째 차차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위가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기준하고 보는 방향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우측이 이제 차석, 그 다음에 좌측이 차차석 이렇게 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연회에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사석 배치에 관한 서열은 그 직위가 높고 낮음을 따릅니다. 하지만 나이와 직위가 같을 때는요, 정부 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르고요, 각종 행사에서 특별한 연회나 특별한 역할이나 주체가 될 경우에는요, 서열에 관계없이 자리 배치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호텔, 그러면 일반 기준, 주요 인사에 대한 예우에서 일반 기준에 대하여 먼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정부 행사에 있어서 참석 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은요, 헌법 등 법령 기준에 의한 공식적인 것과 그 다음에 공식 행사의 선례 등에서 비롯된 관례적인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식적인 예우 기준은 이제 헌법,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 정한 직위 순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례적인 예우 기준은 정부 수립 이후에 시행되어 온 정부 의전 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예우 기준으로 한다는 현재 정부 의전 행사에서 적용되는 주요 참석
인사에 대한 예우 기준은요, 다음 소개된 기준과 원칙과 같습니다만, 실제 공식 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요, 그 행사의 성격이나 경과 보고, 기념사 등 행사의 역할과 본행사와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결정이 됩니다. 먼저 직위위원 서열 기준은요, 직급의 순위, 그 다음에 헌법 및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순위, 기관장 선순위, 상급 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 순입니다.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은요, 전직이냐, 그 다음에 연령, 행사 관련성, 정부 산하 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 단체장 등으로 서열 기준을 갖게 됩니다.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자석 배치나 서열 기준을 잡게 되는데, 만약에 직위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제 정년을 하셨거나 은퇴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전직으로 들어가죠. 전직에 이제 예를 들면 장관을 하느냐, 그러면 어,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 다음으로는 그거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똑같은 전직의 대표였다. 그렇게 되면 연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령도 같다. 그러면 행사의 관련성, 그리고 이제 정부 산하단체, 그다음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순으로 이제 서열을 이제 매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